그러면 구조체.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고요. 구조체는 하나의 공통 이름으로 잘 그룹화된 변수의 모음입니다. 구조체 내에서는 변수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 그 변수들을 멤버라고 얘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변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수에 멤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형을 다 멤버 변수로 둘 수 있고요. 데이터형이 다른 경우에도 멤버를 구성할 수 있고 복잡한 데이터 구성을 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희 벤더가 제공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레지스터 맵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보면은 다 구조체로 선언돼 있어요. 구조체로 선언돼서 뭐 16비트 컨트롤 A 레지스터에 뭐 0번 비트는 이네이블 비트, 1번 비트는 무슨 비트, 이걸 다 구조체로 정의해서 헤더 파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아, 이게 구조체가 어떻게 돼 있고 내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이 정도를 알아야 되니까 구조체의 신텍스는 이렇게 되고요. 스트럭트 해서 구조체의 이름 그리고 안에 멤버들이 붙습니다. 멤버들이 붙고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얘로 스트럭트 컴플렉스라는 이런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서 플롯형의 리얼브랑 이제 이미지너리 파트를 복소수를 저장하는 뭐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컴플렉스라는 이름 하나로 여러 가지 정형화된 그런 구조들을 다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서는 구조체를 생성한 거고 구조체를 선언을 할 때는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스트럭트 컴플렉스 뭐시기 x, y 그러면 스트럭트 컴플렉스라는 구조체를 변수로 선언을 한 거예요. x랑 y 이렇게 선언을 한 거고 구조체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다면 그 정의된 구조체의 이름을 통해서 변수 선언하는 것과 동일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체를 먼저 정의를 해놓고 구조체의 이름이 스트럭트 컴플렉스잖아요. 그럼 스트럭트 컴플렉스 변수 x, y 하면은 그 구조체를 선언을 한 거죠. 정의와 동시에 선언할 수도 있고 먼저 정의해놓고 나중에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했을 때 이제 장점은 요거는 지금 정의와 동시에 선언이 된 거고 x의 리얼분은 얼마, x의 이미지너리는 얼마 하면은 뭔가 복소수 값을 x라는 데에다가 잘 구조화해서 꾸겨 넣을 수 있고 y라는 다른 복소수 변수에다가 x를 대입했을 때 이 구조체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이 같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연산 하나로 어마무시한 자료를 카피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요게 이제 요것도 유사하게 타입 데피니션을 통해서 구조체의 이름을 간단히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 스트럭트 컴플렉스라고 계속 두 가지 키워드를 썼어야 됐잖아요. 선언할 때 스트럭트 컴플렉스 X 이렇게 해야 됐는데 타입 데피니션으로 싸는 거예요. 이렇게 싸서 이 구조체를 생성과 동시에 컴플렉스라고 하면은 여기선 이름을 안 줬어요. 이름을 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타입 데피니션 된 재정의 된 이름으로 이 구조체를 부를 거니까 이름을 안 줬어요. 재정의 된 이름만 줬어요. 컴플렉스라는 컴플렉스 A, B 이렇게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입 데피니션 된 이름 말고는 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경우에는 스트럭트에 명시적으로 이름을 안 줬기 때문에 얘를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재정이 된 타입만 알면 되니까 보통 그래서 타입 데피니션 스트럭트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언더바 여기 언더바 스트럭트라는 키워드 T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뭐 헤더 파일들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놔요. 어떤 뭐 MCU의 뭐 UART 어떤 레지스터다 그러면 UART 언더바 T 해갖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언과 동시에 이제 초기화를 할 수 있고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구조체가 구조체를 담을 수도 있어요. 여기 타입 데피니션으로 하고 재정의한 플로트 2개를 담는 어떤 점, 2차원 포인트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트. 그 라인은 이제 점 2개로 구성된 선분이기 때문에 이제 포인트 2개로 또 구성된 점 2개로 구성된 선분. 이렇게 하면은 라인 M 해서 선언하면은 M에 따라가는 거예요. M 구조체 안에 점 A 점 X는 얼마? M 구조체 안에 A 점 A에 또 포인트 점 Y 있죠. Y는 얼마? 그러면 요 지금 요 그림상에 보이는 1.2, 7.6, 38.5, 17.8 요런 식의 요런 선분 하나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된 거죠. 쪽으로 구조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자료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를 만들거나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구조체를 통해서 내가 알고리즘도 공부해보고 프로그래밍 스킬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자료 구조 또는 알고리즘이라는 그런 거를 뭐 보다 보면은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어떤 자료를 이제 만드는 것부터 내가 고민을 할 수 있고 그 자료를 만약에 이런 것을 그래프를 표현했을 때 내가 이 그래프를 가장 빠른 패스로 탐색할 수 있는 뭐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을 뭐 구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더 내가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 스킬을 늘리고 싶은 분들은 뭐 후행 과정으로 뭐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이제 문법은 저희가 오늘 강의로 마스터가 되니까 뭐 연달아서 이렇게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구조체도 마찬가지로 포인터를 통해서 구조체를 어사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체를 담는 똑같아요. 구조체를 담는 포인터고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구조체 포인터를 사용할 때는 그 별표 대신에 이런 화살표를 붙여요. 네, 요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구조체에 컴플렉스 X가 있고 컴플렉스 X를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P가 있습니다. 포인터 P는 X의 주소값을 대입했고 구조체 포인터를 쫓아갈 때는 이렇게 붙여야 돼요. 아까 그냥 변수일 때는 포인터 P에 점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구조체를 따라갈 때는 이렇게 갑니다. 마찬가지로 포인터 P 점 해갖고 R2 이렇게 해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해도 무관하지만 보통 구조체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도 무관은 한데 아마 요 연산 우선순위 때문에 요 가로를 안 써줘도 될 거예요. 네. 네, 만약에 이슈가 에러가 난다면 가로가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포인터가 가리키는 구조체에 접근해서 R2를 액세스해야 되거든요. 네. 그 의미가 이거예요. 포인터를 쫓아가서 R2. 상으로 이제 구조체가 계속 나오는데 구조체 안에 여러 가지 자료 구조들로 또 들어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초기화할 때 브레이스를 중첩해서 쓴다는 거 네. 있고요. 구조체 배열도 유사한 것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에서 좀 특이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MCU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비트필드입니다. 비트필드는 한 비트를 표현하는 자료형이에요. 일반적으로 구조체 멤버이고 지정된 비트 폭만큼을 갖습니다. C 언어 자료 데이터형 중에 캐릭터보다 작은 게 없었거든요. 캐릭터가 8비트, 즉 1바이트로 가장 작은 데이터형이었는데 비트 필드를 이용하면은 비트 단위의 액세스를 할 수가 있어요. 장점으로는 마스크 연산 없이 특정 변수의 비트들을 접근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제로 보면은 스트럭트 해서 구조체가 나오는데 요 똑같죠. 멤버 변수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멤버 변수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차이점으로 요 콜론을 하고 비트, 몇 비트를 쓸 건지 너비를 여기다 기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비트 여기 보면은 1, 3, 1, 1, 2 다 더하면 8비트잖아요. 여기서의 자료형은 unsigned int였어요. 그러면 2바이트 비트 제로가 2바이트 멤버 변수가 아니고 여기 콜론 해갖고 찍었기 때문에 이건 비트 필드로 보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아 이건 unsigned 인티저가 아니고 비트 필드 1비트짜리구나. 그러면 요거를 통으로 싸서 8비트니까 1바이트 스트럭트가 잡힙니다. 이게 엄청 편해요. 나중에 이걸로 쓰다 보면은 이게 엄청 편합니다. 레지스터 세팅할 때 뭐 마스크 해갖고 비트 제로 세팅할 때 비트 제로를 이렇게 물결로 뒤집어 갖고 나머지 값을 엔드 시키고 비트 제로의 값을 넣어 갖고 오어링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비트 필드 하면. 그러면 실제 메모리 상에 이렇게 잡혀요. 여기가 보면은 한 바이트 한 바이트 두 바이트 한 비트 한 비트 두 비트 1비트 3비트가 1, 1, 두 개 1비트 3비트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메모리 상에 1바이트 즉 8비트만 잡히고 이 구조체 x.bl 볼트 1 하면은 반만 액세스가 됩니다. 뭐 마스킹하고 오어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휴미드 여긴 2비트짜리니까 지금 여기 상수에 0b를 붙여서 이진수로 상수로 썼죠. 그랬을 때 여기 1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사인 할 때 10, 10, 07 이렇게 하면 10, 10, 07 이렇게 해서 메모리 액세스가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헤더 파일에서 어떤 그런 레지스터들의 BITS 어떤 레지스터 이름하고 BITS 점 하면은 이 비트 필드로 해서 구조체 요게 쫙 나옵니다. 그랬을 때 뭐 BITS 점 뭐 let A 레지스터에 값을 세팅할 건데 let A가 만약에 8비트다. 그랬을 때 let A BITS 점 하면은 여기 포트 뭐 A0, 1, 2, 3, 4, 5, 6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내가 원하는 포트만 이제 레치 값을 설정하면은 그 포트가 뭐 하이가 되고 로우가 되고 다른 포트에 영향이 전혀 안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인스트럭션 사이클 하나로 완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비트 필드를 모른다. 그럼 let A를 읽어서 마스킹을 해서 비트 0번만 액세스를 해서 다시 let A에다가 넣겠죠. 새 사이클 썼잖아요. 그래서 MCU 하시는 분들은 비트 필드를 많이 씁니다. 유니언도 구조체와 비슷합니다. 근데 유니언에 있는 멤버들이 모두 메모리 위치를 공유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니언 이름, 멤버 변수 쭉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믹스드 백이라는 유니언 자료 구조를 정의를 하면은 캐릭터, 인티저, 플로트 하면은 동일한 공간을 서로 공유를 해요. 여기 뭐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고 제일 큰 거 4바이트만 메모리상에 뚱 잡히고 나머지는 캐릭터로 액세스, 요거 A로 액세스하면 1바이트만, B로 액세스하면 2바이트만 쓰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실제 메모리 예제를 가지고 보면은 유니언을 이런 식으로 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4바이트만 메모리상에 잡힌 거고 캐릭터 A라고 했을 때는 요만큼만 표현을 하고 B일 때는 2바이트, C일 때는 여기 다 씁니다. 이게 언제 필요할까요? 이런 유니언이라는 구조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저희가 어떤 16비트 ADC 값이 있는데 그 16비트 ADC 값을 만들기 위해서 8비트 레지스터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칩니다. 그랬을 때
unsigned int니까 여기 2바이트 즉 16비트잖아요. 그리고 다른 멤버 변수는 스트럭트예요. 유니언의 멤버 변수로 스트럭트도 올 수 있는데 캐릭터 1바이트 1바이트에서 2개의 바이트가 또 됐습니다. 그랬을 때 얘도 2바이트, 얘도 2바이트. 즉 메모리를 공유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ADC 리드에서 스레시홀드, 하이 스레시홀드에다가 어떤 값을 ADC 실제 레지스터 값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하이에다 넣고 로우에다 넣었어요. 그럼 메모리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메모리가 있는데 여기가 뭐 로우고 여기가 하이다 했을 때 실제 레지스터 8비트 값 읽어서 로우에다가 넣고 하이 레지스터 읽어서 하이에다 넣었어요. 그럼 뭐 하이를 2에 좌시프트 8 해서 오어링 L 할 필요 없이 이 값을 읽을 때는 그냥 U16AD 리드 값을 읽으면 16비트 값으로 읽히는 거고 실제 액세스 할 때는 U8 ADC 하이로 이렇게 액세스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뭐 쉬프트 연산이라든지 그런 데이터 가공하기 되게 편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유니언은 그런 그 레지스터 8비트짜리 2개를 합쳐서 뭘 하거나 그럴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마지막 열거형. 열거형은 그 제한된 범위의 값으로 작성할 수 있는 정수 데이터이고요. 정수예요. 기본적으로는 정수고 연속되는 정수의 값으로 상수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enum, 나 열거형을 사용할 거야. enum, 그 weekday는 sun, mon, tuesday, wednesday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0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상수값으로 이제 sun을 프로그램에서 쓰면은 0인 거예요. 항상. 그리고 mon은 1, tuesday는 2 이렇게 증가돼서 define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뭐 예제에서 여기서는 0, 1, 4에서 7이 됐죠. 7로 대입을 했으니까 7, 8, 9 이렇게 내가 임의로 값을 바꿀 수도 있고 뭐 요거에 대한 예제는 이게 이제 어떠한 내가 스테이트 머신이나 이런 거를 구현할 때 스테이트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known, 스테이트 known, init, 그다음에 operate 1, 2, 3 뭐 이런 동작이 있다. 이렇게 스테이트 머신을 작성을 할 때 내가 의도치 않게 스테이트가 추가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디파인으로 얘를 다 잡아놨으면 다 바꿔야 돼요. 만약에 뭐 Tuesday 앞에 뭐가 들어왔어. 그러면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이거 디파인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enum은 그 이런 축소와 확장이 용이해요. 지가 알아서 연속되는 값이기 때문에 어차피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어떤 이 enum에 줬던 이 이름으로 뭐 스위치 케이스를 돌리던 어떤 이 enum의 값이 케이스가 모일 때는 내가 어떤 스테이트를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스테이트가 추가됐어. 이번 스테이트는 필요 없어. 이래도 빠졌을 때 용이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 사이즈 오브, 뭐 스테이트, 맥스 이런 키워드를 둬서 뭐 내가 의도하지 않은 뭐 스테이트가 들어왔을 때는 에러 처리를 한다거나 이럴 때 되게 용이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enum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define 매크로인데요. define은 앞서 얘기 드린 게 전부입니다. 컴파일하기 전에 전처리가 돌면서 include 또는 define 같은 전처리어를 치환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처리기에서 처리되는 코드이고 실행되는 코드가 아닙니다. 컴파일 전에 코드 생성을 제어할 수 있게끔 다 치환되는 그런 역할이고요. 이렇게 define 문을 썼을 때 뭐 이런 식으로 define 문을 썼을 때 FOSC가 참조되는 구간에는 다 4MHz로 다 치환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오실레이터로 바꿔서 8메가로 바꿨다. 그랬을 때
이걸 그냥 하드 코딩 했으면 이 값을 다 쫓아다니면서 바꿔야 되는데 요 FOSC 여기만 팔로 딱 바꾸면 프로그램 전체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프로그램에서는 FOSC를 참조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좀 변할 수 있는 상수값들은 이렇게 디파인으로 빼갖고 구조화해 놓으면은 나중에 프로그램 유지 보수가 간단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인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뭐 수식 같은 거를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꼭 상수뿐만 아니고 뭐 수압해서 요걸 함수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수압해서 부르면 얘가 치환되는 거죠. 얘가 치환돼서 실제 수압되는 그런 코드들이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